좀 전에 정청래 비대위원장이라고 했네요.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이고, 자, 민주당이 8월 18일 전당대회가 있는데 컷오프가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는 분들 오늘 한 분씩 만나볼 텐데, 가장 먼저 최다선입니다. 사선 중진 김민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선 중진이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도 생각해봤더니 중진들이 나온 적이 있나 생각해봤더니 초재선들이 보통 주로 최고위원을 많이 많이 나가고 저도 사실은 그때 최고위원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영상을 하나 준비하셨어요. 이거 영상 먼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집권 준비를 책임지는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는 목표와 각오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겠습니다. 민심을 받들어 최고위원 2년 임기 내 정권 교체의 길을 찾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합니다. 당대표와 협력해 집권 준비를 담당할 집권 플랜 본부장도 선택해 주십시오. 김민석에게 맡겨주십시오. 집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본이라고 받은 건데 소리가 원래 저런 목소리예요? 목소리 괜찮은데 이상하네요. 약간 쇳소리 옆에서 쭉 자본처럼 깔리는데 저희가 받은 대로 튼 거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본데. 자, 왜 사선이신데 최고위원도 해보셨고 과거에 사선 중진이고 사실은 지금 정치인문으로부터 따지면 한 7선, 8선 정도 되는 경륜이신데 최고위원에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예. 책임감, 어떤 의미에서요? 책임감입니다. 지금 사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국. 그렇죠. 저는 지금부터 1년이 우리 당, 뭐 국가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때 아닌가라는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들었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폭풍 같은 전국인데 조금 외람되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지도부 안에 김민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조선에게 다 맡길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음, 이게 방향을 잡고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일종의 단체전을 이끌어본 경험이 많고 그래서 방향을 잡고 돌파하는 그 일이 필요할 텐데 사실은 이번에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누가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공격수도 많고 강타자들도 예. 많은데 근데 이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잡고 가야 될 일이 굉장히 여러 번 생길 거다. 그러니까 올해 최상병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그리고 국회에서의 민주당의 의석수를 보면 정면 충돌이 매번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양쪽 모두 절대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 한쪽에서 삐끗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도 이상하지 않은 일들이 마구 벌어질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계기로 촉발될지 모를 뿐이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긴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이번 거부권도 그렇고 최혜병 특검도 그렇지만 보통 경험을 보면 막으려고 하죠. 또 막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곳에서 터지지 않고 터지거든요. 어딘가에서 역사라는 터져요. 것은 항상 그래왔어요. 전혀 생각 못한 곳에서 터지거든요. 예. 저는 터진다고 봅니다. 어딘가에서 터지죠. 예. 항상. 그런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 이번 지도부는. 근데 보니까 4선도 나오셨지만 3선도 두 분에 나오셨고 네. 주로 이제 재선들이 제일 많고 그죠? 그게 원외에서도 뭐 예를 들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지명도 있는 분들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 한 분은 당연지니까 빼고 4명 예. 남성 4명 이거 경쟁 심해요. 엄청 심해요. 예, 보니까 그래서 4선이라고 반드시 그럼요.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뭐 말씀하기 좋게 이거 저 등수 잘 나오겠구나. 뭐 등수 잘 나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청 쫄립니다. 이번에 세 분들이 나와가지고 왜냐하면은 김병주, 한준호, 강선, 초선 이성윤 이런 분들 지명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권리당원들이 절반이나 되잖아요. 그럼 제가 지명도가 또 게다가 중요하죠. 예. 이번에 국회의장 원내대표 때도 그렇고 이번 예비경선 때도 권리당원
많이 넣자고 또 주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이게 사실은 그것이 이제 제도가 됐는데 그 평가 앞에 선다는 게 이게 참 맞는 방향이면서도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자, 경륜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최고위원회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거든요. 큰 일이. 경륜이 사실 저는 경륜이라는 표현은 조금 제가 쓰기가 그렇고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이 보통 당에서 보면은 주로 하던 역할이 있잖아요. 예. 근데 주로 저는 좀 복잡하고 어려울 때 방향 잡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왔죠. 그러니까 예.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 후에 이 당원 주권 문제로 당이 상당히 조금 이제 갈등이 증폭됐을 때 제가 당원 주권, 당원 권한 확대 쪽으로 물꼬를 텄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사태라고 불릴 정도 일이 벌어질 네. 때도 마찬가지셨고. 그 총선 전에 그 소위 이낙연 신당 뭐 이런 논의가 나올 때 사실 네. 그때도 얘기하기가 굉장히 서로 다 좀 맞습니다. 찝찝했거든요. 제일 먼저 얘기하셨죠. 그때도 제가 사쿠라 신당 해가지고 사쿠라. 평소에 예. 굉장히 세게 선을 그었죠. 맞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나왔을 때 직후에 이거 협잡이다라고 규정해서 사실 원내 지도부 교체지가 그때 이제 방향을 잡는 그때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려울 때는 포인트였습니다. 대략 김민석이가 나와서 방향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안에 있을 정도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특히 어려웠던 결정 중에 지금 말씀하신 건 다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이재명 체포 동의안 때 그때 순식간에 원내 지도부를 교체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 통상은 제가 의총 끝날 때쯤 정리를 많이 하는데 그날은 딱 보니까 상황이 초반에 이렇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첫 발언을 했습니다. 그 협잡이라고 그러셨죠. 예, 협잡이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그때 방향성을 딱 잘 잡아주셨고요.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총선 상황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지금 당내 현역 중에요. 총선, 지선, 대선을 총괄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본 경험은 제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운명을 한 10년, 15년 날린 똥볼을 차본 것도 네, 예. 한 김민석 20년 어떻게 제가 이제 그렇게 이번에 당원 주권을 이렇게 제기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그렇게 한 근 20년 정도 예. 바닥을 20년 기면서 기면서 이게 정치의 뭐 전략 이런 게 별거 아니구나. 결국 원칙과 가치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몸에 새기게 된 그걸 그건 체화하지 아닌가. 않았으면은 이런 결정들, 이런 발언들이 그 하기가 상황에서 좀 어려웠던 바로바로 거고 안 저는 나오죠. 경험을 해보니까 예. 정치는 전략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그냥 원칙 갖고 그때그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단체전 어쨌든 당이 너무 커졌거든요. 근데 뭐 개인적인 역량보다도 단체전으로서 당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 사실 그 경험과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후보들 중에 저 하나가 유일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차별점 맞는 것 같네요. 그 경험치. 그러면 이재명 대표하고 그 케미는 어떠셨어요?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가? 그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예. 나중에 물어보긴 하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하고 전체적인 전국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지금 특히나 최근에 정치를 바라보는 철학적 결 이게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대표의 출마에 그러니까 연임에 재도전하는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연임에 대해서도 거의 가장 먼저 말씀하셨죠. 연임하는 게 좋겠다고. 연임은 아마 총선 전 한 6, 7개월 전쯤 네.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케미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죽을똥살똥한 경험을 해서 그런지.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인기 많은 의원들이 많아요 보니까 지명도 그럼요. 있고. 예. 예. 5명 안에 들어가겠나? 인기 많은 분들 해주시고요. 꼭 필요한 사람 하나 해주시고. 지금 이제 비판하는 기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명 일색이다. 그게 가장 큰 지적이네요. 친명 일색. 지금 뭐 민주당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 사실상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집권하자. 이거에서 뭐 누가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친명 일색 큰 의미가 없는. 큰 의미가 네.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표 경선에도 지금 그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출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김두관 의원께서 이 전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선이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김두관 의원이 전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싸움에 붙으면 싸움을 또 격하게 하는 분이라서 그런 우려는 없으세요? 글쎄요, 그건 아직 이제 본인의 육성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예. 그 어쨌든 당 대표 경선도 복수의 후보가 있는 것은 좋다. 이미 현실이 됐기 때문에 그건 뭐 아.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김두관 의원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를 갖고 저는 고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하셨지만 올해 안에 혹은 1년 이내에 대통령 이제 임기 중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인데 뭔가 벌어져도 벌어질 것만 같다.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벌어지긴 벌어질 것 같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여야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이 이제 원하지 않습니까? 탄핵 물어보면 60%가 나오네요,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견디기 힘들고, 그러니까 종식을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력하게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 정권이 계속,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사실 정치적 구호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2년, 3년을 갔을 때 지금 나라가 돌아가겠는가?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자기한테로 오는 비판의 칼끝을 막는 거 그것만 딱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도 딱 그걸로만 가고 있고. 네. 야, 이렇게 해서 정말 국가가 운영이 되나 하는 고민을 점점점 국민들이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나라가 돌아가나 이래가지고. 그리고 돌아간다고 해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는 있나? 아니, 실제로 국회가 모든 국민의힘의 작동 방식이 최혜병 특검법을 어떻게 막지 그것만 고민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뭐 1극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서 너무 황당한 게요. 전통적으로 여당이라는 게 총선에서 깨지고 나면은 그중에 한두 명은 정신 차리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단 한 명도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나온 후보들이. 그리고 그때 비대위원장이 다시 당대표가 이런 될 경우는 상황이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요. 지난 21대 때도 황교안 대표가 그때 총선 지고 나서 사실상 정계 은퇴 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그 비대위원장이 다시 당대표 한다고 나왔더니 지지율이 가장 높잖아요. 저기는 저렇게 해가지고 집권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망할 때 이렇게 망하지. 망할 때 이렇게 망하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도 뭐라고 얘기 안 하는. 그러니까 저게 야망한 평가다. 망할 때 저렇게 망하지. 아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망할 때 그렇게 쭉 망하죠. 아니 스무스하게. 후보들이 나와서 지금 뭐 4명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차이라는 게 온 국민이 원하는 최혜병 특검을 요렇게 피할 거냐 저렇게 피할 거냐. 또는 비판받고 있는 대통령하고 그래도 누가 더 친하냐. 뭐 이걸 갖고 싸우는 것이어서 사실 여럿이 싸운다는 거 외에는 야, 저 뭐들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어서 저는 그냥 망조가 들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서 그래서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게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한편으로는 싸우지만 더 중요한 게 국민들께 민주당이 그래 집권할 수 있는 대체 세력이지 라는 것을 탄탄하게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일을 받았을 때 민주당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저 최고위원이고 저 대표 체제가 그 나라를 운영한다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집권 플랜 얘기를 했는데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당을 강하게 하면서 정책하고 동시에 사람을 지금 이렇게 인적 풀을 강화하는 이런 등등을 통상 뭐 예를 들어 대선을 앞두고 어느 시기부터 하던 이런 것들을 저는 빨리빨리 지금 해야 된다고.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하실 것 같아요. 워커홀릭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지나고 나면 8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때 8명 안에 살아남으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꼭 불러주십시오. 일단 살아남으셔야지.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